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오늘은 투석에 대한 좀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투석, 여러분 당뇨병성 합병증 중에 신증을 앓다 보면 마지막에 앓는 게 투석이죠. 투석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평소에 관찰해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우리 몸은 한 번에 아프지 않아요. 절대. 중간중간에 신호를 줍니다. 주인님 이것 보세요. 제발 몸 좀 챙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는데, 그 신호들을 우리가 놓치고 가다 보니까 투석까지 가는 거거든요. 어떤 신호들을 주는지, 어떤 관찰을 통해서 투석을 예방할 수 있는지 4가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댓글에다가 나는 이런 신호가 있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또 의료진들이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게 바로 투석을 하는 모습입니다. 당뇨병성 신증이 악화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게 말기 신부전까지 가서 결국에는 신장 기능이 얼마 남지 않아 혈액 투석을 하게 되는데, 혈액 투석을 하려면 일주일에 2~3번씩 병원에 가서 이렇게 혈액 투석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또 아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증을 반드시 막아야 되겠죠. 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찰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는 육안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육안으로 우리가 직접 본 소변의 색깔이라든지, 그다음에 혼탁 정도라든지, 아니면 거품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가 둥둥 떠다닌다든지, 노폐물 같은 거. 그래서 실제 봤을 때 일단 맑아야 됩니다. 혼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소변이 탁하다는 거는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이거든요. 소변은 무조건 맑아야 하고요. 색깔은 연노랑이어야 합니다. 물론 체질상 열이 많은 체질분들은 소변이 좀 노골할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보통은 좀 연노랑색이 정상 소변으로 보고요. 3번째는 거품이 없어야 됩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다면 이건 단백뇨를 의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생리적인 소변도 있지만 우리가 병리적인 소변을 얘기할 때는 소변에 거품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뭐가 둥둥 떠다니는 거. 실제 제가 어떤 환자분의 소변을 봤을 때 뭐가 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둥둥 떠다니는 노폐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 냄새도 괜찮아야 하겠죠. 제 환자분 중에 어떤 분은 냄새가 너무 심해서 외출했을 때 소변을 못 보겠대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쓰는 공용 변기인데 자신이 소변을 보면 냄새가 너무 악취가 나서 소변을 밖에서 보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었거든요. 실제 내가 육안으로 관찰하고 냄새까지 맡아봤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하는 점들을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평소에 잘 관찰해 보시고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신호가 있는 거다. 신장이 지금 지치고 망가져가는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소변 검사도 할 수 있죠. 소변 검사를 통해서 가장 그래도 신증과 관련된 거는 단백뇨이기 때문에 단백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소변 검사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키트도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 가시면 혹은 온라인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변 검사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숫자로 나오는 건 아니고 육안으로 색깔 대조표가 있어서 이 대조표랑 내 소변 스틱의 색깔이랑 비교하면서 좀 보셔야 되긴 하지만, 그리고 집에서도 검사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고, 병원에서 검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검사지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나온 소변이에요. 그래서 안 나왔다는 거죠. 검출이 되지 않았다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검사지는 프로테인, 단백뇨가 2단계가 나왔고, 글루코스, 요당, 포도당이 소변으로 나오는 게 요당이죠. 요당이 3단계가 나왔다. 2가지가 검출됐고 나머지는 검출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나온다고 하면 신증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의 가장 직접적인 신호로 보기 때문에, 단백뇨를 검사하려면 그래도 소변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고요. 만약에 더 진행이 되면 이렇게 혈액 검사 상으로도 뭔가가 나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혈액 검사를 한 건데요. 2023년 8월 21일 날 검사했을 때 크레아티닌이 1.56이었던 분이 있고, 또 다른 분은 5월 29일 날 검사를 했을 때 크레아티닌이 2.02가 나왔죠. 크레아티닌은 병원마다 그 기준치는 좀 다르긴 하지만 1 이상이면 좋지 않다, 혹은 1.2, 1.3 이상이면 좋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 이상이면 안 좋은 건데 1.56이 나왔으니까 크레아티닌이 신장 기능을 보여주는 수치라서 신장 기능이 많이 좀 망가져가고 있구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구나를 볼 수 있고, 높을수록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크레아티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GFR이라고 해서 신사구체 여과율을 검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낮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60 정도 이상은 되어야 신장 기능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을수록 여과율이 좋지 않다는 거는 심장의 효율이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43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또 간단하게 크레아티닌 숫자나 아니면 사구체 여과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크레아티닌도 있네요.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을 한 번에 검사를 한 거고 여기는 저희 한의원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도 신장 기능이 얼만큼 유지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모세혈관 검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신장은 사구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구체가 결국 모세혈관 덩어리거든요. 결국 신장은 모세혈관 덩어리들이 모여서 노폐물을 걸러주고 소변을 만들어주고 하는 곳이에요. 모세혈관이 건강하지 않다면 신장 기능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 모세혈관 검사를 조갑현미경 검사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갑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피를 내지 않고도 나의 손톱 아래 뿌리 쪽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정상혈관은 이렇게 길게 뻗어 있고 그다음에 관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비어 있고 혈액이 흐르는 게 정말 활발하게 보이는 반면에 불량혈관, 정상이지 않은 혈관들은 뭔가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희미해져서 흐려져 있고 유령혈관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 이렇게 뭉퉁하게 늘어져 있고 짧고 혈관이 얘랑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모세혈관을 관찰할 수 있는 조갑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아 내가 모세혈관이 이렇구나 그러면 신장에 있는 모세혈관도 이렇겠구나를 유추할 수 있는 게 바로 모세혈관 검사입니다. 이 검사도 내가 신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침반이 되어주기 때문에 꼭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다행이고 놀라운 거는 내 몸이 좋아지면 모세혈관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좋아져서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모세혈관 검사 한번 꼭 알아보시고 검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당뇨병성 신증 때문에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오셨던 분의 모세혈관 검사 결과지예요. 보시면 혈관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죠. 관이어서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뭉뚱하게 흐려져 있고 길이도 좀 제각각이고 짧고 그렇잖아요. 네, 뭉쳐져 보이고 이렇게 정상 혈관이 되어가야 내가 신증도 극복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꼭 관찰해야 될 4가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4가지 관찰했던 것 중에 어떤 게 좀 이상 신호가 있었는지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당뇨병성 신증의 신호를 보여주는 거는 거품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변에 거품료가 있다라고 하면 단백뇨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단백뇨가 바로 당뇨병성 신증의 거의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단백뇨가 있다면 이게 가장 첫 신호입니다. 내가 첫 신호를 무시하고 아 나 소변에 거품료 있네? 거품료 있네? 그냥 넘어가 버리면 어느 순간 신증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성신부전. 그럼 아 이제 투석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품료가 있다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한의학적 치료를 고려를 하시고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거품료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오시면 정말 치료가 빠른데 1년 넘었다, 뭐 3년 넘었다, 거품료 있은 지 뭐 5년 됐다 이런 분들은 치료가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거품료가 있다면 꼭 치료를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가 병이 이미 있은 이후에 치료하기에는 너무 늦어요. 특히 신증은 이미 신증 진단을 받고 신부전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립니다.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거품료가 있을 때 그 순간 치료를 결심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실제 한의원에서 한약 치료를 통해서 신장 기능이 회복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한의원에는 이렇게 검사 결과지가 있거든요. 혈액 검사 결과지. 혈액 검사 결과지를 통해서 내 신장 기능을 볼 수 있는데 크레아티닌은 높을수록 안 좋다고 했죠. 2.0이었던 분이 동일한 분의 검사 결과지입니다. 5월 29일이었는데 8월 21일 날 거의 3달 정도 지났더니 1.56까지 좀 떨어진 거죠. 많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병원에서 혈액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검사일이 6월 1일이죠. 이때 크레아틴 수치가 1.5입니다. 1 넘으면 안 좋다고 했는데 그 다음 7월 14일 날 검사를 했더니 1.12까지 낮아져 있죠. 크레아틴 수치가 1.2까지 정상이라고 보는 이 의료기관마다 이제 검사 결과지가 조금 수치가 다른데 1.2 이하면 괜찮다라고 보는 검사 결과지이고 1.12가 나와서 크레아틴 수치가 많이 안정됐구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약적 치료를 통해서 거품료도 많이 줄고 크레아틴 수치도 안정되고 GFR 아까 사구체 여과율이 60 넘으면 괜찮다고 했죠. 72가 나와서 아 심장 기능 괜찮아졌어요.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환자분이. 그래서 한약 치료했다는 얘기는 못했지만 아 내가 신장이 많이 좋아져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 분은 몇 년치 결과를 쭉 정리를 하셨어요. 2021년부터 쭉 정리를 하셨는데 보면 크레아틴 수치가 1 이상이고 1.27, 1.28, 1.3일 때도 있죠.
그리고 GFR, 사구체 열과율이 60 넘어야 되는데 항상 60을 못 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40대도 나오고 2024년에 마지막 데이터만 봐도 크레아틴이 1.18, 사구체 열과율은 46으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았었는데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이분이 수치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크레아틴은 0.83까지 1을 안 넘었죠? 아까 1.18이 가장 최근 데이터였는데 이게 2월 10일 데이터거든요. 2025년 2월 10일 한 2달 정도 뒤에 0.83까지 떨어지고 사구체 열과율은 한 번도 60을 넘은 적이 없었고 마지막에 46이었는데 76까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분은 아까 제가 소변에 냄새가 나요 했었던 그 환자분이에요. 항상 거품이 심하고 탁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소변 거품이 한 80%가 줄고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리고 사구체 열과율도 2021년부터 쭉 정리했었던 그 표를 보더라도 한 번도 60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76이 넘어서 굉장히 병원에서 놀랬던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그리고 본인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시고요. 거품료가 80%가 줄었기 때문에 그 공포심이 많이 줄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소변의 냄새도 없어져서 이제 외출도 굉장히 편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료가 있다면 그때가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거품료가 있는데 간과하고 그냥 넘긴다면 아까 봤었던 앞에 환자분들처럼 이미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지고 악화되고 사구체 열과율도 60 미만으로 낮아지게 되면 병원에서는 이러다가 조금 더 악화되면 이제 투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지켜봅시다. 이런 되게 무서운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품료가 있다고 해서 이걸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거품료가 있을 때 꼭 치료를 고려해보시고 초기라면 3개월도 괜찮습니다. 한약적 치료에 대한 문의는 1644-5178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진단, 진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